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9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비트코인 시세 전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 이제 횡보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이제 향할까, 이거에 대한 분석이 각 트레이더나 이제 분석가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 중에 또 하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과거의 패턴과 이제 비교했을 때 되돌림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보이는 시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불장이었어도 그 회복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이제 조정을 받았느냐? 과거에 2012년을 기준으로 보자면 피보나치로 0.17 구간 되돌림 구간, 이 구간 정도까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올라갔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2016년도에도 비슷하게 0.17 구간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찍고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고, 지금 2019년도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상승을 하고 이제 잠깐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횡보세에서 더 하락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횡보를 하다가 상승하게 될지, 뭐 계속 하락을 할지, 뭐 세 가지 패턴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트레이딩 샷이 분석을 하는 내용은 이 0.17 되돌림 구간, 여기에 이제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스트롱 불런을 먼저 처음에 하고요. 그 다음에 베어 마켓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약세장을 이제 다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이 들어오죠. 그래서 첫 번째 매집 단계가 들어오고 다시 확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매집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단계 매집 단계에 보통 이 피보나치 0.17 되돌림 구간에 찍고 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도 비슷하죠. 지금 베어 마켓이 돌입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집 단계, 확장 단계, 다시 두 번째 매집 단계, 이 매집 단계에서 잠깐 아래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고,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라는 거죠. 베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집, 확장, 다시 두 번째 매집, 두 번째 매집에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이 과거의 패턴을 보자면 이제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하락으로 깜짝 놀래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아서 올리는 형태의 패턴들이 몇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좀 보고 있으면, 그리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근데 뭐 이렇게 꼭 나온다는 건 꼭 아니에요.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확률상 이제 과거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반감기 전에 이런 패턴들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반감기가 나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급등하는 장세들이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과연 이때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양상이 또 나올 수도 있을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단기적인 전망인데요. 단기적으로 기술적 지표 차트를 보면 하락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패턴들이 나오면서 다른 시장 전체가 지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그 하락세였고요. 역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알트코인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무리 알트코인이 뭐 상승세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한 번씩 크게 이렇게 출렁이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제 비슷하게 하락세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는 그래도 조정세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XRP가 조금 이제 조정세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될지, 힘이 그렇게 이제 밑에서 사주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지금 않은 것 같아요. XRP가. 자, 그리고 비트코인 벡트 출시 앞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피터 브런트는 BTC 전망이 10만 달러나 아니면 영원이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초니스가 비트코인의 1일 차트는 50일 이동평균선과 100일 이동평균선의 베어크로스, 두 단기 이동평균 사이의 약세 확장, 그리고 낮은 볼리적 밴드의 잠재적 손실 등 1년의 약세 기술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조시레이거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6일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9,700달러, 9,6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락할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마이클 같은 경우는 주간 20일 EMA, 20MA가 9,800달러와 9,300달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7,5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긴 해요. 21 EMA선과 20MA선, 20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주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다라는 거,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리우 같은 경우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불마켓 단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피터 브란트도 이제 분석을 하나 내려왔는데, 비트코인은 성공하고 실패할 확률은 정확히 50대 50이다. 성공은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1,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근데 실패는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자, 그리고 지금 벡트 비트코인 선물 출시가 1일 남았다라는 거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트위터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벡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될지 아니면은 실패를 할지 물어봤더니 51대 49로 성공적으로 론칭될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더 많아요. 과반이 조금 넘는데, 다시 말해서 절반에 가까운 트위터 유저들은 벡트 플랫폼이 실패하고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벡트 출범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 격언처럼 하나의 이벤트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출시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이벤트로 정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그 하락세가 갑자기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벡트가 나왔다고 해서 뭐 급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자체 하나만으로 모든 시장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예, 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이 백도 출범이. 근데 단기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대로도 잘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모네로 우리 프라이빗한 코인들이 있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프라이버시 코인들, 이 다크 코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모네로, 지캐시, 대시 같은 이런 코인들이 전례 없는 이제 생존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30일 열흘 1시에 한국 시간입니다.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투튜브, 피백스 등 익명성을 강조하는 다크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20일 공지를 했습니다. 또 OKX 코리아도 모네로, 대시, 지캐시, 호라이즌, 슈퍼비트코인 등 다크코인들의 상장 폐지를 예고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빅 또한 기존에 상장되었던 다크코인에 대한 거래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결국에는 다크코인을 지금 계속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크코인을 왜 상장 폐지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크코인 자체가 원래 구조상 거래 내역을 추적 불가능한 코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다크코인, 지캐시, 모네로, 그 제시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 자체가 이 프라이버시로 그 거래 내역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일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외화 반출 혹은 자금 세탁, 그리고 테러 자금 지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지금 금융 감독기관 같은 데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불법적인 자금들이 오고 거래가 되는 것들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지금 차단하기 위함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의 공고안에 따른 조치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 국제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제시를 했다 라고 하고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는 운영자의 정보를 규제 당국에 신고 등록해야 하고, 거래 사이트는 암호화폐 송금인 수취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익명성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 익명성 코인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되면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익명성 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활성화돼서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시장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아직 거치지 않으면 현금화가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다크코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이 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코인 자체가 그러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규제를 많이 받겠죠. 각 나라에서 이제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계속 그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불법적인 걸로도 규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별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다 개인 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좀 여러분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지나 투자를 어떻게 조정을 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메가피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베어마켓 동안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10배나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향후 건전한 경제, 특히 의료나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한 코인은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다. 미래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주도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거래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내 국제에 지금 업비트가 만약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들도 충분히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실제적으로 이게 업비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업비트가 굳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를 왜 해야 될까? 그만큼 강력한 이제 제재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산업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꽤 커 보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게 공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자금, 뭐 이런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제재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국제 협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흐름들 보시면 모네로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잠깐 나왔었지만 가격이 좀 흐지부지한 상태이고요. 지금 72.63달러 정도, 그리고 대시도 상승세가 나왔지만 다시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그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슷한 행보이긴 합니다.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아직까지는. 그리고 Gcash 같은 경우도 상승세, 계속 하락세가 나오다가 상승세가 잠깐 나오고 다시 하락세가 46.05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큰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그 조정세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큰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한번 요거는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정말 이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들에게 뭐 큰 피해가 간다거나 손실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중 조절이나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투자라 제가 이제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